7시 34분입니다. 안철수 전 당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은 정말 시계제로입니다. 어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최되던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오후 2시 개최한 의원총회에는 당 소속 의원 126명 중에 30여 명만 겨우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특히 이런 상황 때문에 주요한 현안도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임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당 모임의 움직임, 특히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호남권 의원이 아닌 제주의 강창일 의원을 그래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네. 예. 구당 모임, 예. 연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예. 아주 낭설입니다. 낭설. 저희들은 구당 모임이라는 뜻 자체가 네. 야권 대통합을 위한 당을 구하는 의원들의 모임, 이것을 네. 이른바 구당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권 대통합, 당내 통합과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당을 구하자. 네. 뭐 이런 차원인데 이상하게 그게 한두 사람 때문에 네. 뭐 탈당 통합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얘기가 되어서 아주 그저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시군요. 근데 네. 어제 모임에 뭐 2명인가 3명만 점심인가 저녁에 모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네. 그저께 저녁에 모여서 네. 그런 원칙을 재확인했고 네. 거기에서 그 탈당 의사 있는 사람은 이제 나가라 우리 부당 모임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지만 동지는 동지지만은 네. 지금들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도 정리했어요. 아, 탈당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예. 예. 저희들은 당을 구하여 어떤 통합을 위한 그 구당 모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정리를 했어요. 예. 야권 대통합을 하겠다는 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통합 전당대회냐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선 문재인 대표 사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은 뭐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네네. 대통합을 위해서 우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합하는 것이 순차적인 문제예요. 네. 때문에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네. 당연히 현 대표 분은 네. 해체되어야죠. 네. 해체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입장 달리하는 조금씩 달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네. 이 힘을 가지고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죠. 네. 근데 이제 중간만 툭툭 뽑아서 하니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랑서 이제 이 실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대표 체제를 해체를 먼저 해야 된다면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비상 상황이 때 비상대책위원회는 것은 대표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네. 그다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일임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표를 내쫓기자 이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차원이죠 저희들이. 네. 네. 그리고 현재 총선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치를 수 없다는 게 이제 거의 그 국민적 그 여론이고 네. 모두가 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때문에 이제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네. 네. 우리 당의 그 어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표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네. 당연히 이제 문재인 의원도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든지 네. 구성을 하든지 이런 권한은 문재인 대표가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즉, 예.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제가 되어 있죠. 네. 예. 그런데 그 예.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인 최재성 의원이 예. 그 삼선 의원의 그 원로 모임이라고 그럴까 거기 들어가서 가서 다 있어서 봤습니다. 용태를 다 하라고 따뜻한 지역구 갖고 있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현장에 계셨죠.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네. 그분은 그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 그냥 뒤늦게 기자회견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뭐 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잘 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분들 말들 조심해야죠. 당권 가진 사람들 말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당이 아주 네. 이 험악한데 그 말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 독도 분란을 조장하는 예. 꼴이 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예, 대표가 사퇴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가정법을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심이 없는 네. 분이에요. 어쩌나 그분을 믿습니다. 순수하시고 네. 또 그릇도 크고. 그래서 이 당내 상황이든지 국내 여론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네.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네. 하나 이제 귀와 눈이 막혀 있으면 안 되죠. 그 주변에 그 참모들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의견 전달하는 사람들 네. 잘 제대로 온 여론들, 국민의 소리, 당원들의 네. 소리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좌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시원하고 섭섭한 것 중에 그 시원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시원하십니까? 누가? 그 홍보위원장 맡고 있는 손혜원 씨인가요? 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시원하다는 말 그런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당이 지금 난파가 완전 난파되는 위기 상황인데 시원하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 말들 조심들어야지. 네. 함부로들 해가지고 당의 분란을 더 키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저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말들 조심해야 돼요. 네. 네. 그 문병호 의원이랑 황주영 의원이니 유성엽 의원은 17일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호남권하고 수도권하고는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데 강창일 의원은 이제 제주시니까 두 지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인터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갈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늘 이 정치판은 이런 게 이합집산 이런 게 늘 반복되어 왔는데 저는 이분들의 모든 분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대로 물론 이제 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탈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저는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탈당하는 것. 당이 우리가 주인인데 왜 탈당합니까? 우리가 당을 지키고 어떻게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그걸 고민해야지 왜 탈당이라는 걸 가질 쓰는지 그것도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당이 주인, 우리가 당 주인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탈당을 해서 어쩌면은 야권의 분할 또는 분당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갖고 있는 걸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선거 치르기가 상당히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뿌리는 하나였는데 이제 잠시 헤어졌다가 또 나중에 또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야권 분열로 인해서 우리가 참패당한다면은 다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김한길 의원이 계보를 가지고 있는데 김한길계 의원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 최재천 정책위 의장 그만뒀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무에 최고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런 걸 봉합이라 그럴까? 치유라 그럴까? 묶어낼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이미 당무 거부 참여하지 않는 것 당직 사퇴 이것은 안철수 탈당 이전에 이미 되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여론이라든지 당내 분위기에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하게 되면 이제 수습해 나가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순서가. 이제 수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위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단 전제가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금 해체돼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무슨 수가 있느냐. 그거 아주 더 어려워지죠, 당이. 당이 더 어려워지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훌륭하신 분이고 그 사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내외 당내외 이 여론이라든지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거에 쫓아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죠.
친노 패권주의라는 그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친노 패권주의, 그런 건 이미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몇몇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제보다도. 네, 네. 몇몇 사람들이 그 귀한 눈을 막아버린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생각도 되고, 네. 정확한 정보라든지 여론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소통의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고 참 갈 길이 바쁘시고 힘드셨습니다. 아주 그렇죠? 머리가 돌아버리겠습니다. 정치 십몇 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제 지혜를 이제 우리가 짜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좀 사심 버리고 사심들을 버리고 전부 이 난국을 돌파하는데 모든 영향을 모아기를 간절히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선거법 지역구도 획정하지 못하고 오늘 이거 정말 알겠습니다. 지역구는 그 새누리당 너무 저희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제일 여당답게 집권 여당답게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해주는 게 순리인데 그냥 자꾸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여당 잡지가 못해요. 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 그쪽에 그 비례대표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얘기까지 이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당 모임 그 강창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7시 46분입니다.